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표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셨다면 이 방송 듣고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AI가 전망하는 걸 보면 붙었다. 뭐 이겁니다. 한마디로 붙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은 투표장으로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원래가 이 지방선거는요. 누가 더 많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게 또 국회의원 선거만큼도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에는 상당히 또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집이 어느 쪽이 더 많이 할 것이냐.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한 야당의 결집이 더 많으냐. 아니면 쟤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여권 과거에 우리 여권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였을 때 우리가 뭐 실정을 했다, 무슨 계엄을 했다, 뭐 그거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그것이 더 많을 것이냐. 그렇지만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그 정권에 대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독주, 이거를 심판하기 위한 결집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착시 현상에 의해서 반도체 착시 현상에 의해서 뭐 좀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말이죠.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죠. 이런 어떤 실정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1년 성과집을 맹폭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착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뭐 1년 동안 무슨 성과를 했느니 이런 성과집을 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재명 1년 동안은 성과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아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 20% 격차가 벌어지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 가계 체감 경기는 냉랭하고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이거 뭡니까? 노인이 가난한 나라. 가계 체감 경기는 냉랭. 가계가 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하위가 더 벌어지고 격차가 더 벌어졌대. 아니 맨날 무슨 뭐 국민이 똑같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무슨 뭐 다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 어쩌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 말이죠. 저 반도체 대통령 지금 반도체도 뭐 이재명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뭐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 하리스에 다니는 애들은 뭐 성과급을 뭐 6억 7억을 받네 뭐 10억을 받네 뭐 그러는데 지금 가게하는 사람들 말이죠. 한 달에 80만 원도 못 봅니다. 아니 그건 그만두고 80만 원을 그만두고 아예 취직을 못해갖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녹아나고 있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된 성과집과 관련해서 표면적인 경제지표 호조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기댄 착시 효과일 뿐이라면서 현 정권의 지적 홍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재명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재명하고 반도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전원책 TV 망명방송에서 이재명 정권이 발간한 성과집에 대해서 숫자 위주의 경제 성과에만 치중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솔직히 내란 세력 첩결을 먼저 내세우면서 검사가 120명이나 투입됐던 3대 특검과 뒤이은 2차 종합특검 그 얘기를 왜 뺐는가 라며 정권이 주도한 주요 정치적 사안들이 성과집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뺐지? 자기 3대 특검하고 종합특검하고 난리 떨었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그러면 성과 아니야? 나온 게 없으니까 돈만 엄청나게 쓰고 말이죠. 3대 특검을 한다 종합특검을 한다 난리를 떨었지만 정적 죽이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뺐다네. 성과라고 한다면 이걸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뺐을까? 그게 성과가 못 된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말이죠. 거기에서 오버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8,700이 어쩌고 돌파하고 시가총액이 사상 첫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뭐라고 하는데 그건 정권의 공이 아니다. 그 이재명 정권의 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이재명이 일을 잘해서 벌어지는 것인가? 아니잖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재명의 성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저 좌파들은 원전을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전기도 부족하게 만들고 사실은 말이죠. 이 반도체가 이만큼이라도 된 거는 윤석열 정권에 원전을 다시 되살리고 이 반도체를 갖다가 또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갖다가 또 촉진시키고 한 것 때문이지 이거하고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반도체를 쓱 빼고 나면 코스피 지수가 4,100에서 4,200밖에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빅2가 증시를 견인하는 동안 다른 업장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어서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또 짚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짚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질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1.7%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감소. 그리고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를 인용해서 올해 1분기 상하위 20% 가구 간의 흑자의 격차는 388만 4천 원으로 202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오히려 말이죠. 상하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짚었습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4%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는 겁니다. 노인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연령을 조금만 더 올려서 70세 이상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이 무려 45%를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노인 둘 중에 하나는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겁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소득층의 연체율이 고개를 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모 부양과 자식 키우기 위해서 빚을 내고 또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후에도 소득활동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자식의 주택 마련 돕다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영업 연체에 빠지는 그런 세대도 지금 바로 노인 세대, 60세 이상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너무나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반도체가 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만약에 찾지 못하면 보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수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나라가 골마 터졌다는 겁니다. 골마 터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마 터졌다. 반도체 착시 현상 빼놓고는 지금 가계소득이 줄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치닫고 있고 청년 실업률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랭크를 하고 있고 실질 소득률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부 계층은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상하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경제 성과라고 하면서 자신의 1년 성과라고 하면서 성과집을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도체 때문에 주가지수 올라간 거 이거를 성과로 지금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말이죠. 뭘 빼면은 반도체 빅2를 빼면은 4,100 내지 4,2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하면 말이죠. 또 이재명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왜 그걸 빠고 계산하느냐. 손흥민도 축구 빼면 평범한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은 자기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사가 불리할 것 같으면 난리를 칩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어떤 그 자신 없음을 말하는 거야. 자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못의 물은 철랑철랑거리지만 바닷물은 말이죠. 크게 한번 일렁일 때가 있지만 대개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연못의 물처럼 철랑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정말 아주 촌철살인의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성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특검이니 또 3대 특검이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랑스러우면 성과집에 넣었을 텐데 그걸로 빼냐는 겁니다. 자기도 스스로 말이죠.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일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